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한약이 아니고 영양의학 가이드라는 책을 소개하고 싶어서 이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저자는 스트랜드라는 사람이고요. 유호성 씨가 옮겼고, 원제는 보니까 What your doctor doesn't know about nutritional medicine may be killing you. 뭔가가 당신을 죽이고 있대요. 누군가가. 당신의 의사예요. 근데 의사가 죽이는 게 아니라 영양의학에 대해서 모르는 것이 당신을 죽이거든. 의사가 죽이는 게 아니고 영양의학에 무지한 것이 죽이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럼 영양의학이 무엇인가 알아봐야 되는 시간이겠죠. 자, 책 제목은 이렇게, 책 겉표지는 이렇게 된 사진 한 장 찍었고요. 그 다음에 저자는 닥터 레이디 스트랜드, 발음이 어렵네요. 스트랜드. 그 다음에 저 역자는 유효성 씨. 콜로라도 대학, 여기는 무슨 병원 의대 졸업하셨네요. 자, 목차입니다. 산화 스트레스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고요. 예방의학, 활성산소, 호모시스테인, 그 다음에 각종 만성 질환들, 퇴행성 질환들, 그리고 영양보조제 권장량과 최저가 물질, 이렇게 이런 순서로 오늘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의사는 질환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질환 중심이니까 병이 생겨야 의사가 필요해요. 예방을 안 해준다는 얘기죠. 의사가 예방하는 거는 운동하고 음식 잘 먹고 밖에 없죠. 다른 건 없죠. 아프면 오는 거죠. 의사를 아파야 보지 안 아픈데 가시는 분 있어요? 개인적으로? 그런데 한의학에는 미병이라는 예방의학이 있긴 있어요. 우리가 잘 아는 화타라는 그런 한의사가 있는데, 삼형제가 큰형, 작은형, 둘째형이고 화타가 셋째였대요. 근데 화타는 돈벌이가 늘 그냥 그저 그랬대요. 그저 그랬고, 큰형은 돈을 굉장히 많이 벌었고, 둘째형은 돈을 조금 꽤 벌었고, 본인은 그저 그랬대요. 왜 그러냐면 형은 질환이 되어서야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를 많이 받았겠죠. 병이 이미 났으니까. 그 다음에 둘째 형은 병이 생길 것 같은, 그러니까 전 단계죠. 전 단계와 질병 사이에서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치료비가 조금 덜 들었겠죠. 잘 된 사람은 끝이고 안 된 사람은 질병이 났고, 그래서 여기서 돈을 벌었겠죠. 근데 화타는 이 미병 상태, 그러니까 전 단계 이전에서 거의 다 치료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 치료비가 거의, 아픈 사람이 큰 사람이 없었으니까 아픈 사람이 별로 없어서 돈을 그저 벌었다라는 그런 얘기가 있어요. 재밌는 얘기인데, 그런데 우리 지금 현재 양의 쪽에서는 1번, 2번인 거죠. 3번은 없는 거죠. 그럼 3번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거를 지금 다루는 거예요, 이 책이. 그래서 뭐 의사가 약학 공부하고 뭐 약물의 어떤 흡수, 배설, 경로, 부작용 뭐 이런 것들은 다 알죠. 다 배우고요. 예, 그래서 질환을 공격을 하죠. 암과 싸우는 거죠. 예, 싸운다고 그러잖아요. 그게 기본 태도이고 철학이고, 시간과 에너지를 다 병에다 투과하죠. 아픈 사람은 필요하죠. 건강한 사람은 아니고. 그래서 그러면 당신의 건강을 보호하려고 하는 것은 누구한테 물어봐야 되냐. 그래서 의사는 너무 바빠. 투자하지도 않고. 그런데 영양 보조제를 대해서 물어보면 반응이 되게 시큰둥해요. 왜 시큰둥하냐? 선생님, 뭐 이거 먹어도 됩니까? 뭐 그러면은 글쎄요, 뭐 별로 효과 없을 것 같다. 대부분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도 왜 그러냐? 건강에 해로운 계략이나 제품, 즉 상업적인 거죠. 상업적인 거에서 환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회의적이다. 뭐 이것까지는 이해가 가는데, 개업의들이 대부분 퇴행성 질환의 원인을 되게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개업의예요. 이게 뭐 대학 교수들이란 얘기가 아니라, 그러니까 질병을 원인을 분석하고 뭐 크게 세미나도 하고 그런 것보다는 개업이니까 이제 오시는 환자의 질환을 대응하는 쪽에만, 처치하는 데만 힘을 쓰고 있기 때문에 원인을 완전히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고 이분이 주장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장 또 포인트를 맞춘 거는 바로 우리 몸 자신인 거예요. 우리 지키는 거는. 그래서
이 영양의학이 주류이면서도 상식적이고 굉장히 예방적이다. 그래서 제목처럼 영양의학의 무지한 의사들이 환자를 죽음으로 볼 수도 있다. 그런데 이거 영양의학은 뭐야 이거. 그런데 의사가 될 필요는 없대요. 그냥 우리가 자세를 적극적으로만 하면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 새로 나온 개념은 아니지만 잘 안 들어보셨을 거예요. 산화 스트레스. 케니스 쿠퍼가 항산화 혁명에서 주장을 했다고 그러는데 인류를 괴롭히는 건강 문제 중에서 대표적인 만성 퇴행성 질환의 원인이 이 산화 스트레스다라는 걸로 설명을 했는데 산소 생명 유지가 필요하지만 이 생존의 위험도 있다라는 산소 역설을 주장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 활성산소 프리 레디컬이 세포 손상을 일으키기 때문에 만성 퇴행성의 근본 원인이다. 즉 철을 녹슬게 하거나 잘라놓은 사과가 갈변으로 되는 그런 과정이 우리 몸속에서도 일어난다. 그러니까 녹슨다는 얘기예요. 우리 몸이. 실제로 녹슬고도 있대요. 그래서 산화 스트레스는 노화 과정 자체를 이해하는데 가장 유력한 이론이기도 하고요. 오염물질, 그 다음에 스트레스가 가득 찬 우리 생활 습관, 결국 세포 악화와 질병으로 된다. 그 다음에 억제되지 않는 산화 스트레스는 세포의 DNA에 영향을 줄 수도 있다. 암의 주범일 수도 있다. 그런데 항산화제가 이거를 다 해결해 준다. 뭐 이런 뜻입니다. 그 다음에 그래서 쿠퍼 박사는 과운동 증후군이니까 이제 운동선수들이 젊었을 때 운동을 많이 하잖아요. 그러면은 되게 그 후유증에 시달리잖아요. 여러분 아시다시피 뭐 무하마드 알리는 파킨슨 병이었고요. 우리 옛날에 축구 4강 갔던 박종환 감독님인가? 축구에 박종환 감독님도 상당히 말년에 질환으로 굉장히 무슨 질환인지 제 기억은 안 났습니다만은 상당히 고생하시다 돌아가셨다는 얘기 들었어요. 그래서 운동선수들이 의외로 건강하지 같지만 심하게 운동을 하게 돼서 훗날 이렇게 심각한 만성병을 앓게 된다는 사실이 많이 지금 드러나고 있죠. 그게 다 산소 때문이다. 그런데 이거를 막으려면 최적 용량으로 영양제를 복용하자가 이분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인체에 입히는 엄청난 손상을 이해하면 우리 몸의 천연 방어 시스템을 최상의 상태로 만드는 것이 중요하다 하는 거고요. 이분이 주장하는 것 중에서 우리가 천연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있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이걸 잘 몰랐던 것 같아요. 이게. 우리가 면역계라는 건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코로나 때문에. 코로나. 그래서 우리가 박테리아, 그 다음에 바이러스, 외부 단백질, 곰팡이 등등에 대해서는 우리가 많이 배워서 뭐 NK세포, 그 다음에 뭐 T세포, B세포, 대식세포, 마크로파지 뭐 이런 것들 다 알잖아요. 근데 이거에 대해서는 우리가 지금 모르는 거죠. 그래서 저도 여기서 이걸 하나 배운 것 같아요. 항산화 방어세. 이거 학교에서 배운 적이 또 없는 것 같고요. 네. 면역학 과목이 있었기 때문에 배웠는데 항산화 방어 시스템에서는 배우지 못한 건데 여기에서 지금 저도 받았기 때문에 새로운 지평이 열린 거 아닌가 생각됩니다. 그래서 영양 보조제 먹는 것이 질환을 퇴치하는 게 아니에요. 생긴 병을 활기찬 건강을 증진시키는 개념의 예방의학이에요. 그러니까 이것만 뭐 영양제로 다 해결이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치료도 받으시고 여기다가 플러스 영양제를 하라는 얘기예요.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에요. 보완. 대체가 아니고 보완이에요. 그 점을 이해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영양제 복용하는 사람이 안 복용하는 사람보다 좋더라. 이런 얘기고 이걸 세포 영양이라고 명명을 했다 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지금 우리 인간들이 1900년대는 감염질환으로 주로 많이 죽었는데 지금은 만성 퇴행성 질환으로 고통받다가 죽어간다. 등등등등 굉장히 많죠. 10가지, 11가지나 있는데. 그래서 리빙 투 쇼트, 건강하게 너무 짧게 살고 죽어가면서 건강하지 못하게 죽어가면서 너무 오래 산다라는 아주 그냥 결정적인 얘기를, 비유적인 얘기를 했습니다. Living too short and dying too long. 끔찍하죠? 이거를 피하는 방법이 오늘 제시가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보통 뭐 동치미 같은 거나 뭐 이렇게 이제 쇼닥터들 나오시잖아요. 그러면 되게 뭐냐면 조기 진단이죠. 빨리 진단해서 조기에 발견하면 나을 수 있다. 그래서 뭐 혈압 검사 잘하고 신체 검사 하시고 맘모그램 하시라 뭐 이런 얘기인데 질환은 빠를수록 좋지만 그럼 그거 전에 어떻게 해야 되나요?는 별로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여기서 주장하는 이 접근법은 세 가지예요. 건강하게 식사해라, 규칙적으로 운동해라. 뭐 여기까지는 뭐 대한민국 의사, 한의사, 뭐 약사 다 주장하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마지막에 여기죠. 고품질의 영양 보조제를 섭취하라 이겁니다. 예.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한 거죠. 강조한 거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에 걸리지 않도록 해주는 것이 진정한 예방이다. 자, 그 다음 운동의 이점 나와 있습니다. 뭐 체중 감량, 혈압, 뼈, 좋은 HDL 콜레스테롤 수치 증가시키고 나쁜 거 감소시키고 중성지방 낮추고 낙상 위험 없애고 인슐린 민감도 개선하고 면역력 증가시킨다. 그 다음에 행복감을 전반적으로 증가시킨다. 이거 뭐 엔돌핀 얘기겠죠. 운동하면 엔돌핀 나오니까요. 네. 그 다음에 건강한 식생활, 체중 감량, 당뇨병, 심장질환, 암 위험, 고혈압, 콜레스테롤, 면역계, 인슐린, 에너지 집중시킨다. 뭐 다 알고 계신 것들이죠. 그 다음에 그런데 영양보조제 이점도 여러분이 이미 다 알고 그렇지. 그런데 영양보조제가 실제로 이런 거를 하나라는 거에 대해서는 의문이 있죠. 왜? 의사들이 권하지 않으니까요. 의사들이 별로 얘기를 안 하잖아요. 그러니까 아까 그 얘기했던 거가 일맥상통하는 얘기인데 잘 몰라서 그랬었다는 거예요. 자, 그러니까 요거죠. 포인트가 좋은 운동 습관과 건강한 식생활이 건강에 이롭다는 사실은 다 안다. 그러나 고품질의 영양 보조제 복용에 따른 건강 혜택을 아는 사람은 없다. 요거예요, 요거. 포인트는. 그래서 이거를 배우고 이거를 얘기할 거예요. 이 사람이 책을 쓴 이유이기도 하고요. 그런데 자기도 무지했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알게 됐느냐. 와이프 때문에 알게 됐다는 거예요. 예. 뭐 결혼 당신도 안 좋았고 아이 3명 가졌고 그 다음에 엄청나게 피로를 느꼈고 결혼 10주년은 걷기도 힘들었고 뭐 전신통증, 피로, 알레르기, 부비동, 폐감염 이렇게 돼서 섬유근막 증후군, 네. 다발성 경화증이라고도 하나요? 그래서 옛날에는 이렇게 불렸는데 그리고 뭐 엄청나게 약을 지금 많이 먹은 거죠. 예. 그리고 운동도 좀 하려고 했는데 뭐 잘 안 되더라. 뭐 그런 얘기했고요. 그래서 본인이 해준 게 없는 거예요. 뭐 남편이 의사면 뭐야 계속 아픈데 그냥 보통 남자지. 그래서 부인에게 비타민 한번 먹어보자 믿져야 본전이 아닐까라고 시작한 것이 큰 계기가 된 거예요. 그래서 비타민 E, C, 베타카로틴 항산화제를 사오고 건강음료로 같이 먹었더니 사흘도 안 돼 좋아져 3주 동안에는 어떤 스테로이드나 네뷸라이저 치료를 그만둘 정도로 건강이 좋아졌다. 뭐 기적이 일어난 거죠. 3개월이 되자 기력을 회복했다. 알레르기로 고생을 한다. 밤 11시나 12시도 깨어 있었다. 도대체 무슨 일인가? 본인은 많이 헷갈렸겠죠? 의사인데 약이 아니잖아요. 약이 아닌 걸로 치료가 된 거잖아요. 그럼 도대체 온갖 의학 전문 지식과 약물은 쓸모없는 것인가? 이 신비한 비타민이 아내의 건강을 되찾아 주었나? 치료법도 없는데 신의 기적인 미러클인가? 아니면 건강 보조제인가? 그리고 환자에게 이거를 섭취하라고 시켰더니 호전된 거예요. 아 이거 뭐냐. 그래서 이제 사람이 연구를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자, 우리 몸속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를 알아봐야 되겠죠. 자, 숨을 깊이 마신 뒤에 서서히 한번 내쉬어 보시죠. 기분 좋아지죠? 네, 생기도 돋고, 예, 만약 운동을 하게 되면 행복감도 생기잖아요. 그래서 뭐 산소 분자가 움직이죠. 해모그룹과 결합을 해가지고. 그런데 이 이제 모든 세포에는 미토콘드리아 뭐 많이 들어보셨죠? 미토콘드리아라는 난로를 가지고 있는데
이게 안전하게 타요. 근데 불똥이 하나씩 간혹 튄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나요? 계속 튀면은 이제 뭐가 되겠죠. 그래서 이 난로 위에 떨어진 불똥이 활성산소를 의미하는데 이게 이제 카페트는 당신의 몸인데 하나씩 튀기 시작하면은 이 몸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그래서 퇴행성 질환을 일으킬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세월이 흐르면 난로 앞에 카페트처럼 누더기가 난다. 그러니까 노화 과정이 되는 거겠죠. 그래서 이 산화 스트레스가 모든 만성 퇴행성 질환의 근본 원인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면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느냐? 활성산소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이게 광폭파를 일으킨다. 즉 중화도 안 되고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우리 몸에 질환을 만든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전쟁이 일어나는데 적은 활성산소고 악은 황산화 물질이에요. 그 다음에 도와주는 사람이 비타민 보조인자와 항산화 미네랄이니까 이제 주로 이제 마그네슘, 칼슘, 근육을 이렇게 우리가 펴잖아요. 펴면 칼슘이 소모되고요. 이렇게 당기면 마그네슘이 소모돼요. 칼슘과 마그네슘은 같은 거가 되니까 칼슘만 먹지 마시고 마그네슘도 같이 드세요. 그 다음에 아연, 뭐 등등 이런 것들인 거란 거죠. 그 다음에 이제 적군의 지연병이라는 거는 활성산소를 악화시키는 거겠죠. 그런 것들이 이제 오염물질이나 스트레스, 운동 부족 이런 것들이 되겠죠. 그 다음에 야전병원이 있더라. 즉 활성산소로 인해서 우리 몸을 복구티는 있더라. 근데 이게 이제 야전병원이라는 거는 시설이 그렇게 철저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환자가 왕창 들어오면 어떻게 돼요? 포기하게 되는 거죠. 균형이 깨지는 거죠. 자, 그래서 활성산소 잠깐 얘기를 해보면 외부 궤도에 짝이 없는 전자가 한 개 이상인 산소 분자나 원자를 얘기하는데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화학에서 배우셨겠죠. 이게 원자 핵이 이렇게 있으면 핵은 이렇게 해서 그려볼까요? 핵이 이렇게 있으면 최초 이게 L궤도인가요? L궤도에는 전자가 2개가 들어가요. 그 다음에 그 다음부터는 이제 8개씩 이렇게 들어가죠. 그래서 이제 무슨 법칙이라고 하는데 이제 오래돼서 다 까먹었고요. 근데 이게 하나가 부족하면 이걸 안정화되지 않기 때문에 채우려고 굉장히 노력을 하는 거죠. 전자를 하나 얻어와서 안정화되려고. 그래서 이 인근에 있는 모든 분자로부터 전자를 가져오는 성질을 띠다 보니까 이제 전자를 뺏어오는 것을 갖다가 체내에서 광폭발이라고 하고 중화되지 않으면 이제 그 인근에 있는 그 세포에서 뺏어오는 거니까 공격하는 거죠. 그래서 세포막, 혈관, 단백질, 뭐 지방, 심지어 세포의 DNA까지 있는 전자를 다 뺏어오려고 하니까 그놈은 뺏기잖아요. 그러면 이제 망가지는 거잖아요. 이거를 산화 스트레스라고 한다. 그런데 다행히도 인체는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지니고 있어서 이 산화 스트레스를 서로 대항을 하고 막고 있다. 그런 거예요. 근데 이 균형이 깨지면 병이 생긴다. 그런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인체에 항산화 방어 시스템이 3가지가 있다는데 저도 이 책을 통해서 배운 것 중에 하나입니다. 슈퍼옥시드 디스뮤타제, 그 다음에 카탈라제 많이 들어보셨죠? 그루타티온 페록시다제. 예. 요 3가지가 있고요. 제가 그 독성학에서 배울 때 이제 카탈라제하고 페록시다제는 배운 것 같은데 디스뮤타제를 제가 들었는지 안 들었는지 기억이 안 납니다. 그래서 제가 독성학을 좀 다시 복습을 해가지고 여러분한테 이제 기회가 되시면 이것과 관련해서 소개를 시켜도록 하겠습니다. 카탈라제하고 페록시다제는 배웠던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인체의 주요한 3가지 방어 시스템이랑의 일종으로서 배우지는 않고요. 요런 게 있다는 것만 배운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몸은 항산화 시증을 모든 종류를 다 못 만들어내요. 못 만들어내고 그걸 섭취를 하려면 어마어마한 양을 섭취를 해야 되기 때문에 반드시 영양 보조제가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항산화 물질이 충분하게 있으면
해가 없는데 활성산소가 항산화보다 많으면, 즉 활성산소가 우위에 서면 질환을 일으키게 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근데 항산화 물질들은 대부분 채소하고 과일에서 얻어요. 가장 흔한 게 CEA 베타카로틴. 베타카로틴이 A예요. 근데 A를 바로 먹으면 좀 독성이 있기 때문에 베타카로틴의 복합체 형태로 A를 섭취하게 되죠. 이제 베타카로틴이 비타민 A의 전구 물질이 되는 거니까 미리 바꾸기 전의 물질이라는 뜻이 되겠죠. 그 다음에 코큐텐, 알파 리포산,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이제 바이오플라보노이드 노이드 중에서 제일 중요한 게 포도씨 추출물입니다. 그래서 이 책의 저자가 바이오플라보노이드 중에서 포도씨 추출물을 굉장히 강조하고 있어요. 모든 질병의 포도씨 추출물이 가장 항산화 효능이 높다라고 주장하고 있어요. 해당의 중요한 점은 뭐냐면 이게들이 먹으면 서로 하나씩만 작용하는 게 아니라 상승작용이죠. 어디티브라고 하죠. 어디티브. 더 좋아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하나 먹고 하나 먹으면 2가 되는 것이 아니라 3, 4, 즉 시너지 효과가 나온다는 거겠죠. 그래서 활성산소 중화시키는데 도움이 되고 있다. 이런 얘기가 됐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E, 글루타티온, 알파리포산, E 이렇게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그냥 뭐 이렇게 화면으로 남겨놓으니까 잠깐 보시고요. 어쨌든 항산화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 이게 왜 그러냐면요. 뭐 특별한 경우를 제놓고 일정량이 있겠지만 이걸 넘으면 부작용도 생겨요. 그렇지만 그만큼 먹지 않습니다. 예를 들면 하루에 100을 먹으면 이게 권장량인데 뭐 1500 이상을 먹는다든지 이럴 경우에 부작용이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으로 말하게 되면은 항산화 물질은 많으면 많을수록 좋습니다. 다다익선입니다. 그런데 왜 그러냐면 이게 쓰이지 않는 것들은 대부분 배설돼요. 왜? 지금 그 천연 자연계에 미리 존재하기 때문에 부작용 별로 안 생겨요. 그러나 우리가 말하는 보통 약물들은 인간들이 만들어내서 인공적으로 합성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심지어 가장 안전하다고 생각하는 아스피린도 버드나무 껍질에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 아스피린조차도 부작용이 있었잖아요. 원래 이제 그 진통제였는데 혈전을 없애게 하는 그러한 부작용이 있었는데 지금은 아스피린을 두통약으로 먹는 게 아니라 그 부작용이었던 혈전약으로 많이 쓰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약물은 부작용이 꼭 있다는 거예요. 왜? 인공적으로 만들어졌기 때문에 표적하는 곳에 갔다가 안 되면 남잖아요. 그럼 이게 어디가 붙어요. 나가면 좋은데 붙는 바람에 부작용이 생겨버리는 거죠. 대표적인 게 여러분 잘 아시는 유방암 치료제의 타목시펜이에요. 저희 집사람이 이게 연기여서 굉장히 절제도 하지 않았고 약물하고 항암 치료만 했는데 타목시펜을 먹으면 그 유방으로 가는 그 호르몬을 억제를 해요. 그러면 이제 이 갈 곳 없는 호르몬이 어디를 가느냐? 자궁으로 가요. 그래가지고 자궁암을 또 일으켜요. 그래서 이 타목시펜을 먹으면서 늘 자궁암 검사를 했던 것 같아요. 이 약물이 그렇습니다. 자, 그 다음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쭉 보시면 어쨌든 구리, 아연, 항산화 물질 아까 있었고요. 그 다음에 구리, 아연, 망간, 셀레늄과 같이 미네랄도, 항산화 미네랄도 충분해야 되고, 그 다음에 보조인자가 필요한데 비타민 B1, 2, 6, 12 이렇게 됐습니다. 그래서 전쟁에서 승진하려면 항산화 미네랄 보조인자도 충분히 비축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항산화 물질과 미네랄과 보조인자 충분히 있어야 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활성산소를 생기는 주범인데 운동, 스트레스, 뭐 흡연 등등등등 특히 이제 자외선도 그렇고요. 쭉 있습니다. 활성산소. 약을 먹어도 그렇게 되겠죠. 그러니까 약을 술도 조금 먹으면 약이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에요. 이게 LD 얼마더라? LD 50 얼마인데? LD 50이라는 약은요. 그 실험실에 쥐를 어떤 양을 넣었을 때 실험실에 쥐를 100마리 중에서 50마리 죽일 수 있는 그 양을 갖다가 LD 50으로 측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조금 먹으면 뭐 약이 되겠지만 많이 먹으면 독이 되겠죠. 그래서 그 LD 50 술도 약 다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는 약물들 다 약도 될 수 있지만 조금 많으면 다 독됩니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됐고요. 그 다음에 우리 몸속에서 전쟁인데요. 재밌는 것은 우리 몸이 그 세포의 손상 부위를 인지하고 복구하는 건데 꿰매는 게 아니라 세포를 완전히 분해해서 다시 조립하는 거예요. 이게 손상 부위를. 이게 되게 재밌죠. 저기 세포 미생물학 같은 거 이런 거 보면 이런 거 자세히 나옵니다. 특히 이제 유전자, 요즘은 유전자 그 생명과학과에서는 유전자 그 공학을 많이 다루기 때문에 학교의 그 커리큘럼이라든지 그런 공부 내용이 생명과학은 유전자 쪽으로 많이 접근을 하고 배우고 있더라고요. 저도 많은 과목은 못 배웠지만 주로 유전자에 대해서만 많이 배웠습니다. 근데 이제 유전자도 고장이 납니다. 그러니까 유전자가 이렇게 풀리잖아요. 이렇게 여러분 잘 아시다시피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럼 이게 이제 옆으로 이렇게 풀리면서 하나씩 복제해 나가잖아요. 근데 이 풀리는 과정에서 복제 과정에서 100만 분의 1 정도의 오류가 일어나요. 그럼 이걸 또 고쳐요. 고치는 시스템이 있어요. 그게 이제 이 복구 시스템인데 그래도 이걸 못 고치고 넘어가요. 그러면 이제 암으로 되는 거죠. 그래서 인체는 스스로 치유하는 놀라운 능력을 가지고 있다는 거 이해하시고요. 그 다음에 에블린 얘기가 돼요. 다발성 경화증으로 진단을 받았어요. 굉장히 필요한 거가 되는 거예요. 다발성 경화증. 그랬는데 항산화제, 미네랄, 포도씨 추출물, 코엔자임 Q 먹고 회복했다. 그 사례인 거죠. 그래서 세포 영양이 가져오는 놀라운 결과의 한 사례를 들었습니다. 그 다음에 심장, 염증성 질환이다. 여러분 잘 아시는 고밀도 지단백, HDL, 그 다음에 로우 LDL 나쁜 거다 이렇게 알고 있으나 LDL도 나쁜 건 아니에요. LDL이 변형됐을 때 활성산소로 인해서 변형됐을 때 나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혈관 염증은 LDL뿐만 아니라 호모시스테인이라는 게 있고 활성산소가 원인이다라는 겁니다. 자, 여기가 정상 동맥인데요. 여기가 내피 세포가 이제 한 껍질로 된겠죠. 이렇게 이제 되게 상피 세포니까 한 껍질로 돼 있고 그 다음에 여기 이제 근육이 이렇게 있고 근육층이 있고 여기에 이제 내피 하 공간이 있는 거예요. 내피 바로 밑에 여기서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이렇게 돼서 혈액 내폐 요 안에 이제 근육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내피 세포가 있는데 이 안으로 들어왔을 때 지방이 많이 들어오면은 이제 산화가 돼서 거품 세포로 바뀐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처리를 하는 거죠. 근데 이 처리가 모자라서 여기에 쌓이기 시작하면 이쪽을 내피를 손상하면서 문제가 생긴다. 그런 얘기를 지금 그래프에서 하고 있습니다. 표에서 하고 있습니다. 자세한 거는 이게 사진 찍어 두셨다가 읽어보시거나 책을 참조하시길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근데 이것도 치료가 되더라. 비타민 E, 그 다음에 산화를 막아서 내피하 공간으로 들어가서 산화를 막을 수 있다. 비타민 C, 비타민 E와 그루타티온을 재생시킨다. 항산화제다. 그루타티온. 네. (3분의 1) 정도 한 것 같은데요. 자, 바이오 플라바노이드. 네. 포인트만 알려드릴게요. 포도씨 추출물. 만성 질환 예방을 돕는 가장 좋은 항산화 물질이다. 오늘 포도씨 추출물 하나만 알고 가도 건강이 많이 회복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호모시스테인이라는 새로운 개념인데요. 개념이라보다도 우리가 이제 그 아미노산을 분해할 때 중간 부산물로서 육류, 계란 등등등에서 다량 발견이 되는 건데요. 이 호모시스테인 부산물을 시스테인이나 메티오닌으로 원래로 다시 되돌리려고 할 때는 상관이 없는데 이게 이제 엽산이나 비타민 12, 이게 없으면 이게 잘 대사가 끝까지 안 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게 높으면 7 미만이어야 되고요. 10이 넘으면 굉장히 위험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어떻게 낮추느냐? 메티오닌의 양을 줄이는 방법이겠죠. 그러면 과일과 채소 많이 드시면 되겠죠. 아니면 엽산, 비타민 12, 비타민 6를 많이 먹어라.
그러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뭐 메티라가 나오고 뭐 어쩌고저쩌고 하는 얘기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근데 심장질환이 무서운 건 뭐죠? 첫 증후가 나타나자마자 끝나는 거죠. 급사니까. 치료를 못하는 거죠. 증상이 나타났네 하면 끝나는 거죠. 무섭죠. 무법자죠. 황야의 무법자. 우리 몸의 무법자. 갑자기 평온한 마을에 들어와가지고 총 빵빵 쏘고 사람 죽여버리고 그러는 거죠. 그 다음에 심근경병증 외인의 이야기인데요. 굉장히 상태가 안 좋았다는 거죠 지금. 그런데 황산화제, 미네랄 보조제, 코큐텐을 처방을 해서 개선됐다. 그 다음에 코엔자임 Q가 코큐텐이 이제 앞으로도 굉장히 많이 두 번째로 좋은 약이라고 여기서 설명하고 있는데요. 유비케논 계열이고요. 지용성 비타민 또는 비타민과 유사한 물질로서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며 고기 같은 데 많이 형성되어 있다. 그리고 인체는 티로신이라는 단백질에서 코큐텐을 만드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으나 복잡한 과정이 있기 때문에 영양소 하나만 결핍돼도 체내 합성이 방해를 받으니까 잘 안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부족하다는, 결핍하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코엔자임은 체내에서 띄어쓰기가 잘못됐네. 체내에서 필수 수많은 효소작용에 반응한 보조인자인데 코큐텐은 특히 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작용하는 세 가지 요소에 대한 보조인자이다. 활성산소에 중화하는 역할이면서도 에너지 생성을 돕는다. 두 번째로 중요한 물질이라고. 그 다음에 치주질환, 암, 심장질환, 당뇨병, 심부전, 심근병증에 결핍이 두드러지더라.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보조해서 쉬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런 병들이 있었으면 의사의 처방에다가 요거를 더하라는 얘기입니다. 보완이지 대체가 아닙니다. 그런데 코큐텐이 강조가 안 된 이유를 설명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합성의약품이 아니고 천연물이기 때문에 특허를 받을 수 없다. 대부분 그렇습니다. 한약이 특허를 받지 못하는 이유가 천연물이기 때문에 합성해서 만든 게 아니잖아요. 누구나 어디에다 다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특허가 안 되기 때문에 한약을 좀 과소평가하는 그런 경향이 있는데 한약을 잘 쓰면 정말 좋습니다. 부작용이 거의 없기 때문에. 그리고 이 뭡니까? 약의 부작용이 굉장히 적은 데다가 치료비가 싸잖아요. 그 다음에 자기가 조금만 더 관심만 가지면 할 수 있잖아요. 의사를 많이 안 가더라도. 물론 심해지면 한의사나 한약사분 찾아가세요. 자, 암이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어요. 뭐 탄 것만 먹어도 안 되잖아요. 이거 다 암이 유발하는 것일까? 그게 아니라 이거의 공통 분모는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활성산소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터 코백식이라는 사람이 암 발생을 산화 스트레스라고 이론적으로 설명하고 있는데 가장 각광받고 있다. 그런 얘기고요. 활성산소가 DNA에 현저한 손상을 입힐 수 있다. 그렇게 되면 암이 되는 거겠죠. 읽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암 발생. 잠깐 이거 하나만 설명할까요? 정상세포가 있는데 활성산소 때문에 DNA가 손상되고 그럼 돌연변이가 세포가 되죠. 근데 이것이 건강 우리 회복 시스템에서 돌아가면 상관이 없는 건데 활성산소에 대해서 한 번 더 손상이 돼요. 그러면 거의 암에 가까운 그런 증상을 보이게 되는 거죠. 다시 치료가 되면 관해라는 말은 리미션이란 말인데 차도가 있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차도가 좋아진다. 그러니까 개선된다는 뜻이에요. 관해라는 말은. 그 다음에 이게 이제 여기서 한 번 더, 그러니까 한 번, 두 번, 세 번, 이거 금방 되겠어요? 암이라는 게 하루아침에 되는 게 아니라는 얘기예요. 어느 날 갑자기 암이 생긴 게 아니라 10년, 20년에 걸쳐서 생긴 것들이 되는 거죠. 그 다음에 여기 있네요. 그래서 수십 년에 걸리는 다단계 과정이다. 20, 30년 걸릴 수도 있고 소아는 당연히 빨리 진행되죠. 그래서 젊은 사람이 안 걸리면 약도 없고 일찍 수명을 다하잖아요. 그 다음에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암의 원동력이라고 믿어왔어요. 이게 포인트예요. 그러니까 아까
유전자가 잘못해서 그렇다고 생각했지만 그게 아니라 산화 스트레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 가족력을 보이는 이유라는 거예요. 가족이 되게 같은 식단, 비슷한 식단, 비슷한 환경에서 크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산화 스트레스에 더 많이 노출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쌍둥이가 있는데 A과 A-가 있는데 환경이 굉장히 다른 곳에서 자라면 유전자가 똑같은데 불구하고 A는 발현이 되는데 A-는 발현 안 돼요. 그러면 비정상적인 유전자가 암을 만드는 게 아니라는 거죠. 환경이 되는 거죠. 환경. 그러면 환경이다라는 건 뭐냐면은 산화 스트레스가 원인이 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정확한 얘기예요. 그래서 예방하려면 금연, 자외선, 저지방식, 발암물질 맑고 그러면 적게 생성되니까 괜찮다. 암 안 생긴다. 그 다음 2단계는 항산화 시스템, 면역 시스템 극대화하라. 식사 잘 하시고 면역하고 그 다음에 항산화제 복용하라. 그 다음에 인체 복구 시스템을 강화하라. 아까 얘기했죠? 이 시스템 우리 몸에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이 영양 보조제가 잘 듣는 이유가 있는데 의외로 암 환자들에게 항산화를 사용하지 못하는 이유가 있는데 암세포의 항산화 방어 시스템을 강화시켜서 치료 효과를 떨어뜨리자고 우려하기 때문에 못한다 이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네? 뭐요? 오래 걸려요.